시각화 툴은 매플랍립이라고 하는 것하고 시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플랍립은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그 시각화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시본은 그 통계나 이런 데이터 처리에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툴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매플랍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매플랍립에 여기 시각화 예제 있는데 가서 보시면 뭐 예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 자료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누르면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여기 갤러리에서 찾아보고 이 방법을 익혀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좀 기본적인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랍립 중에서 파이플랫이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를 우리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플랫은 여러분 매트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매트랩에 있는 시각화 그래프 그리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든, 그래서 매트랩으로 시각화를 해본 분이라면 거의 비슷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플랍립에 있는 서브 패키지인 파이플랫을 보통 PLT라는 약어로 많이 임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그림을 몇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선을 그리는 건데요. 라인 플롯은 그냥 PLT에 플랫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선 굵기는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선 종류는 어떻게,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컬러는 어떤 식으로, 선 굵기는 어떻게,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를 얼마나 투명하게 선을 그릴 것인가, 라인의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 플랫, 매플랍립 파이플랫의 플랫 명령어에 관련된 옵션을 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옵션들이, 이게 다 옵션들입니다.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그냥 밋밋하지만 이쁘지 않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이게 옵션 보고 나는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쁘게, 그러면 그때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이 파이플랫의 figure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그릴 도화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gure에다가 figure 사이즈를 하게 되면 어떤 크기의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요것도 우리가 설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매플랍립을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하고요. numpy 아까 임포트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임포트를 해볼게요. numpy를 np라고 하는 약어로 임포트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매플랍립은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긴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하기 귀찮으신 분은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매플랍립 중에서도 서브 패키지인 파이플랫을 우리가 임포트 할 건데 그거를 PLT라고 하는 약어로 이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X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Y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0부터 1까지 적당한 X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py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까요? 0부터 1까지 만들려면 X는 뭘로 만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만만한 게 어레인지가 있죠. 어레인지. 네. 어레인지가 있어요. 어레인지가 있고 0부터 1까지 해야 되는데 1을 약간 넘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0, 1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1보다 조금 더 큰 값? 0부터 1보다 좀 더 큰 값까지 간격은 내가 0.1 간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수가 아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보다 더 큰 값까지 0.1로 하게 되고 x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0, 0.1, 0.2, 0.3, 0.4부터 해가지고 1.0까지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0부터 1까지를 10개의 단위로 지금 그림을 데이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y를
y는 x제곱 알죠 여러분? 우리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를 x제곱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y를 x의 소문자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게 num파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배열 데이터가 있으면 배열 데이터에 어떤 제곱을 하거나 뭐 사인 값을 취해주거나 코사인 값을 취해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만 설정하면 y 값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값도 출력해 보면 이렇게 x에 관련된 제곱된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 구조는 이해하셨죠? x는 0부터 1까지 0점의 간격으로 쫙 자른 거고 그 자른 것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에 제곱시켜가지고 나온 게 y 값이에요. 그 두 개를 그리는 게 바로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플롯립의 파이 플롯 임포트한 plt의 플롯 그림 그리라는 명령 x 데이터랑 y 데이터 이렇게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좀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 그림 그린 거예요. 간단하죠? 일단 플롯이라는 데이터는 x 데이터 쫙 있고 점들 쫙 있고 y 점들 쫙 있어가지고 걔를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직선으로 따따닥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끝에 보시면 약간 좀 각이 보이죠?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만약에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간격을 더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촘촘한 간격으로 그리게 되면 될 테니까요. 자, 실제로 이게 지금 저는 너무 그림이 너무 커서 그림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여기 피겨 사이즈를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네. 피겨 사이즈는 저는 4,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4,3.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만 해보면 그냥 이렇게 캔버스만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요거 대신에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 옵션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옵션을 자,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옵션은 일단 색깔 한번 입혀봅시다. 색깔을 컬러 옵션이 있는데요. 컬러는 레드는 이렇게 문자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선을 이렇게 쭉 그리는 게 아니고 점을 찍고 싶어요. 만약에 그 아까 데이터에 해당되는 점 X 데이터랑 Y 데이터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콤마를 찍고요. 그리고 따옴표 따옴표 요게 선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하는 건데 나는 그냥 점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이거 요게 뭐냐? 요게 순서가 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컬러 앞에다가 해볼게요. 컬러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S라고 하면 스퀘어라고 사각형인데 아까 제가 점으로 한다고 그랬죠? 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X하고 Y 데이터에 그렸는데 저는 그냥 점만 그 데이터 위치에 점만 찍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점을 표시하라는 의미로 저렇게 명령을 줬고요.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너무 웃기죠? 컬러를 먼저 하고 점을 찍으라니까 얘가 오류가 뜨고 점을 하고 컬러를 하니까 되고 이런 좀 문법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한데요. 요 컬러 지우고 여기 컬러 대신에 R이라고 레드 대신에 이렇게 약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뭐 선 스타일을 이렇게 선 하나 점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이 아까 우리 링크에서 했었던 그 파이플럿의 그 옵션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갤러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이쁘게 그렸는지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모든 옵션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 갤러리에서 이 그림은 좀 이쁘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옵션을 써가지고 이쁘게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하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X 데이터 0.0, 0.1, 0.2, 0.3, 0.4 한 거, 그리고 Y 데이터는 그거의 제곱 0.0.001, 0.004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두 개의 데이터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표현한 거니까 결국에는 어떤 배열을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수치를 더 한눈에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 차트는 뭐냐면 바 차트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눌러 보시면 바 차트가 또 어떤 가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너무 바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파이플라시구나. 이 링크가 틀린 것 같은데. 바 차트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우리 막대 그래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DF가 살아있나요? 볼까요? 여러분 DF 살아있나요? 여기 살아있나요, 여러분? 살아있으신가요? 다 살아있으면 요거 이제 이용해보고 없으면 이제 있는 걸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PLT의 바 플러스는 똑같이 X 데이터가 뭔지 Y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옵션 거의 아까 선 그린 거랑 비슷하죠? X 데이터가 뭔지 Y 데이터가 뭔지 해주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LT의 바를 그리는데 X 데이터는 제가 뭘로 할 것이냐면 DF의 컬럼으로 할게요. 컬럼즈 KOR, ENG, MES 여기 되겠죠. 컬럼즈가 지금 KOR이 있고 ENG가 있고 MES가 컬럼즈를 X 데이터라고 제가 하고 Y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A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요 A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DF의 LOC의 A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X 데이터는 우리가 컬럼즈 KOR, ENG, MES가 되겠고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요 A라고 하는 사람의 KOR, ENG, MES를 바 그래프로 그리겠다라고 이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리아가 몇 점, 잉글리시가 몇 점, MES가 몇 점. 네, 이렇게 식으로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 바 대신에 바 H를 하게 되면 가로로 그리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가로 그래프도 어떨 때 보면 더 이쁠 때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 그래프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여러분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만 이해하면 그 양식에 맞춰서 그냥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X 데이터가 뭐냐, Y 데이터가 뭐냐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대로 그 컬럼즈에 대한 그 과목 이름을 X 데이터로 하고 Y 데이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F의 민이라고 하면 어디 될까요? 평균값이 각각 MES, ENG, KOR의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 평균값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Y 데이터가 뭔지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시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DF 컬럼즈가 뭔지 DF 민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바 차트는 바 H하고 똑같은 것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캐터 플롯도 중요한데요. 스캐터 플롯은 그야말로 2차원상에서 막 점을 찍는 겁니다. X 데이터 막 아까 그 우리 점 찍어 봤잖아요. 이렇게 요거 점 찍어 봤는데 이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요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색깔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의 랜덤한 값을 우리가 막 뽑아낼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를 같이 하기 위해서 np. 랜덤점 시드를 그냥 우리 0으로 다 시드를 0으로 고정을 합시다.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X하고 Y 데이터를 막 랜덤하게 막 뽑을 거예요. 그래서 X 데이터는 똑같이 여기 np.랜덤의 데이터를 한 50개만 할까요? 50개 이렇게. X는 랜덤한 점 제가 50개를 막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Y도 랜덤한 점 50개를 뽑아낼게요. Y도 Ctrl C V로 이렇게 Y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Z를 할 건데 Z는 어떻게 할 거냐면
x하고 y 둘 중에 큰 값으로 제가 정할게요. 여기 옆에 적어놨죠. numpy 점 maximum에서 xy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대충 일단 랜덤하게 x 데이터, y 데이터, z 데이터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게요. 스캐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plt 점 스캐터 scatter 있고요. 그 다음에 x 데이터, x 밸류들은 x고 y 데이터는 y고 그리고 제가 z 데이터를 이렇게만 그려보면요. x, y만 그리면 그림이 뜨죠. 이렇게 제가 막 랜덤하게 x 데이터 막 넣고 y 데이터 막 넣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점이 뜨잖아요. 여러분 점에 생긴 게 똑같나요? 저랑? 여러분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데 색깔을 z 값을 쓰는 거예요. 색깔 C는 Z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깔까지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X하고 Y 중에 더 큰 값을 우리가 Z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위로 갈수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점묘도를 그리는 이 방법이 스캐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C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은 통계 자료를 그리는데 더 간단하게 쉽게 그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C본의 약자는 SNS라고 주로 많이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뭐 디스트 플롯,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바이오닉 플롯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통계 값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먼저 C본을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C본 as SNS 이렇게. 그래서 먼저 임포트를 합시다. C본을 임포트 했고요. 제가 조금 어떤 통계 값을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쳐놨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numpy의 random.cd를 제가 제로라고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없죠?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막 빨리 하려고 친 거라서 천천히 쳐주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numpy의 random.randint 해서 정수들을 막 뽑는데 50점부터 100점까지 막 뽑고 옆에 있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데이터의 그 쉐이프를 제가 3행의 100개의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103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3열이라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데요. 판다스의 아까 전에 했던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데이터 크기랑 컬럼즈는 방금 했던 뭐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타이핑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토그램을 일단 그려볼 건데 히스토그램은 C본의 히스트플롯이라는 걸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SNS의 히스트플롯 그리고 DF의 뭐냐면 코리아 데이터 국어를 가진 사람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입력을 하셨다면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이 제가 100콤마3으로 했기 때문에 총 1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그냥 임의로 막 구분했다고 데이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국어 점수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궁금해서 밑에다가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SNS C본의 히스트플롯이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냐면 DF의 데이터 있는 것 중에 국어 데이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또 시각화를 하나하나 일일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소개만 시켜드린다고 할지라도 내일 또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빠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문제인가요, 아직? 네.
제가 아까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지금 하느라고 네. 제가 다 해야겠는데 괜찮나요? 이거는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그 아까 DF 데이터 똑같이 해도 됩니다. 그거는 데이터 적어가지고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리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아서 제가 좀 100개짜리 데이터로 좀 바꾸느라고 이걸 한 건데요. 자,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랜덤한 50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랜덤하게 100 by 3, 100행 3개 열로 쭉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다가 컬럼 이름만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제가 붙인 그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긴 됐나요? 여기는?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요 데이터 자체를 그냥 히스토플롯이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통합해서 그리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옵션 중에 멀티플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SNS예요. 히스트플롯을 하고요. 그 다음에 DF를 전체를 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도 그리고 수학도 그리고 영어도 그리고 다 그릴 건데 여기에 옵션, 여기 멀티플이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DF가 있고요. 멀티플이라고 하는 옵션을 첫 번째는 레이어라고 한번 이 옵션을 한번 써봅시다.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레이어라고 그리면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어에다가 위에 덮어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영어를 그리고 또 덮어서 또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수학을 이렇게 그리는 약간 보기가 조금 쉽지 않죠. 요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있고 옵션만 바꿔봅시다. 레이어 대신에 닫지. 그러면 요거는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국어 점수에 대한 것하고 영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요게 이제 간격이 너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슈링크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 0.8 정도로 이게 간격 전체 1 중에서 어느 정도를 써서 이제 간격을 벌릴 건지에 대한 건데 이거 쓰면 약간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스택. 스택이라는 걸 쓰면 이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쌓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아까 우리 그거 프로젝트 하려면 막대기 몇 개로 그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대기 그리는 개수는 빈지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요.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 20개로 해볼까요? 빈지는 20 이렇게 하면 20개의 막대기로 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20개의 막대기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빈지 옵션을 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렸을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멀티플이라는 걸 사용했지만 그냥 히스토그램 하나를 그릴 때는 이렇게 어떠한 1차원 어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빈지만 입력해서 몇 개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박스 플롯이 있으니까 우리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SNS의 박스 플롯. 뭘 그려볼까요? DF에 일단 뭐 영어 이번엔 그려볼까요? ENG 네, 영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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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히스트플롯의 다큐멘터리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히스트플롯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봅시다. 히스트플롯
플랫. 민지는 오토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네, 얘가 전체 데이터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 적당하게 한 10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정확한 알고리즘을 알려면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가 거기 다큐멘터리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이제 여기 시본의 히스트 플랫 다큐멘터리에 가서 옵션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박스 플롯을 그려봤습니다. 박스 플롯은 시본의 박스 플롯 하면 되고요. 제가 영어 점수만 일단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림 하나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네모 상자는 뭘 의미하냐면 4분의 2수 중에 여기 Q1 25% 지점의 값,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은 50% 선의 값, 그리고 위에는 75% 선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수염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 수염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에 1.5배 정도 해당되는 1.5배 적혔는데요. 1.5배 떨어진 지점에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1.5배보다 안쪽에 그 최대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1.5배 밖에도 뭔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점이 막 찍힙니다. 그 점은 뭐냐면 뭔가 이런 그 평균값보다 너무 값이 커서 얘는 좀 의심이 되는 데이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만약에 실제 데이터로 이런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되면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로 마찬가지로 25%에서 75% 사이로 1.5배까지 밑으로 떨어진 영역을 그리면 수염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니멈 값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에 대한 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거를 박스 플롯이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그거를 한눈에 성격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랑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박스 플롯이 이렇게 있고요. 바이올린 플롯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박스 플롯 대신에 바이올린으로 바꾸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박스 대신에 제가 바이올린이나 이으로 바꾸니까 실제로 바이올린 악기 같은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바이올린 모양 안에 있는 요 정보는 똑같습니다. 요 크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그 중간값 메디안 값이고 여기가 25% 값, 50% 값, 75% 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스에 있는 요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약간 블룩 튀어나와 있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쪽에 블룩 튀어나와 있는 것은 이쪽에 데이터가 좀 많다라는 뜻이고 밀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은 데이터가 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다라는 걸 의미할 때, 그러니까 아까 박스 플롯은 정말 전체적인 구도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면 바이올린 플롯은 전체적인 구도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약간의 정보도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데이터의 맥스 값은 거의 100점 안쪽에 있는데 얘는 이제 밀도 함수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건 해석할 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네요.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스캐터 플롯 아까 했었죠. 여기 스캐터 플롯 이렇게 점으로 찍는 여러 가지 플롯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X 데이터랑 Y 데이터랑 우리가 만들 때 랜덤하게 막 뽑아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인트 플롯 보면 X 데이터의 어떤 칼럼 1,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 그리고 Y 데이터는 뭐 칼럼 2,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과목, 그러면 그 두 과목 간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색깔을 찍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따로 색깔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마지막은 쭉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자, 그리고 칼럼은 뭘 할까요? 그냥 국어 할까요? 그냥 국어를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휴는 빼고요. 일단 우리가 색깔을 특별히 칠할 필요는 없어서 색깔은 빼고 데이터는 DF죠. DF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원이 아니다. 우리 10원 아니고 우리 약어로 SNS라고 했었죠. 그래서 SNS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X축이 이제 국어 점수고 어떤 한 사람이 국어 점수를 이렇게 맞았을 때 영어 점수는 이렇게 맞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막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만들 때 막 랜덤하게 만들었으니까 특별하게 이게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거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두 개의 특성 사이에 연관이 있냐 없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각화 내용들은 실제 데이터에서 내일 또다시 다 그려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림 종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